됐어요. 적당히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도 개인 저희 일이 있었죠. 원래는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중환자실 일 하다가 교대 근무 너무 못하겠어 해가지고 교대 근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인하대학교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대신에 출근 시간이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를 6시 반에 어린이집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주는 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원장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어린이집에 좀 맡겨주고 병원을 가고 대신에 4시에 칼퇴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생각을 저는 항상 지금보다 항상 10년 뒤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10년 뒤에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도 좀 써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매여있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삶이 너무 싫거든요. 예전에 상담실을 그리고 난 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은 꼭 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했던 생각인데요. 월급쟁이는 먹고만 사는 일이고 내일을 해야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기왕이면 큰 돈을 벌려면 내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20살 때부터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생각이 좀 더 견고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거 아세요?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눈에 보여요. 땅을 쳐다보고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땅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마침 상담실이라는 일이 주어졌을 때 저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수성가라고 하나요?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차곡차곡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들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거든요. 부모에게 돈 받고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의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중간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로 대박이 나서 적어도 뭐 먹을 때 가격 안 보고 먹을 수 있는 여유로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현금이 이렇게 항상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은행에 못 가가지고 전대는 아니지만 전대 비슷한 거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한 5년, 6년 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일을 했는데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 이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하는데 5년, 10년, 내가 오래 살 건데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짧고 굵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점점 살면서 저의 삶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눈에 띄지 않게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가 저의 모토예요. 안 튀게 살자. 근데 저 가끔씩 튀기도 하는데 안 튀게 살자가 제 목표인데 그 상담실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똑똑했으면 권리소득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단어는 몰랐어도 글을 쓰고 싶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글을 쓰고 싶어 그 생각을 했을까 봤더니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인쇄 수입이 부러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글 한 번 썼더니 이게 전 세계에 펼쳐 판권이 지금 몇만 권이야? 와 얼마지? 막 혼자 막 계산해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막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만큼 권리소득에 대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리소득하면 우리가 잘 익숙하진 않지만 건물 월세 받을 수 있죠. 그쵸? 책을 읽으면 책 쓰면 저작료, 저작권, 그 다음에 인쇄 수입, 음악 하시는 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됐지만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혹시 건물 월세 받고 계신 분 계세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저 쬐끔 받아요. 65만 원 쬐끔 받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금방 쓰고 써도 남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 기회가 딱 보인다고 감으로 딱 느껴진다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감. 제가 유산화 상담실을 할 때 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제가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의 건강의 악화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병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저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 되게 건방진, 되게 뭐랄까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도 그 물을 굉장히 많이 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몸이 나빠지면서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양제를 그게 뭐가 있어? 몇 포인트 해가지고 그게 뭐가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역 원장님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누리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 저분과 나와 유산화를 선택하는 기간이 어떤 원장님은 나하고 3년 차이, 어떤 원장님은 나하고 2년 차이인데 그 갭이 벌써 엄청나게 벌어졌죠. 저의 수입에 유 원장님은 한 10배. 한 달. 10배면 2만 원에 10배면 20만 원이지만 500만 원에 10배는 5천만 원인 거예요. 점점 벌어지죠. 강영식 원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 여유로움을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어요. 무력이 없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막 무력이 막 생기잖아. 아직 우리는 명품 갖고 싶고. 근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그런 무력이 없어진대요. 저 그거 느껴보고 싶어요. 자, 왜? 느껴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죠. 무력이 없어지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없어지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자, 지금은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공장이 가동화되면서 소품종, 다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똑같은 거 막 찍어서 막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SNS에서 개미 군단들이 물건을 조금씩 납품해서 팔고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한 가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팔기가 힘들다. 왜? 이 옷을 여러 벌을 팔면 그 동네 옷 겹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옷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그게 돈이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돈을 벌려면 당신이 원하는 권리소득을 받으려면 갑자기 생각나.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고 유통에 손을 대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통에 손을 대서 유통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통의 흐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2000년대 전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거를 전달해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총판, 도매, 소매. 들어보셨죠? 그 조금 똑똑하거나 내 지인이 도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익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책도 총판, 도매, 소매가 있었기 때문에 책도요. 도매를 아시는 분들은요. 저희 지인이 도매여서요. 문제집은 거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요 하는 사람들 전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2000년대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무엇의 발달로 직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인터넷.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이라는 건 단순히 인터넷이 아니에요. 정보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면 책을 이만큼의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만큼한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도 순식간에 내가 서치해 볼 수 있는 정보의 창고인데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의 발달로 1980년대 인터넷의 발달로 지금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제품의 원 가격도 서치하면 나오거든. 그리고 생산자가 다이렉트로 거래하고 싶어서 제일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정보를 갖게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직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직거래가 주로는 이때 더 빨리 깨인 사람 있죠. 그 빨리 깨인 사람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두경 리더님이 좀만 더 빨리 깨웠다면 리더님 대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했던 게 할인마트, 월마트 그런 마트들 큰 기업이 주도한 직거래, 코스트코 기업 대표적인 기업형 직거래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되고 교육되고 진화되면서 에이 이걸 통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현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얘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직거래지만 얘는 소비자가 하는 직거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뭐죠? 다단계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직거래이다. 그거 이 유통의 흐름 얘기하고 나니까 유통에 손을 대서 돈을 번 회사 중에 외국계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마존. 맞아. 아마존 또 거기서 이제 아마존. 우리 어제 거기서 얘기했죠? 아마존. 또 알리바바. 맞아요. 또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면 보이는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버.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 또 에어비앤비. 눈에 보이는 물건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것들을 공개 다 직거래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 그쵸? 그거의 유통 흐름이고 아마존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대요. 진짜요? 드론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예요. 내가 현재라고 했던 게 요즘 우리 직거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뭐가 있죠? 자, 맞히시는 분에게 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들어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예요. 코비드? 또 온택트? 그렇지. 온택트예요. 온택트가 말은 온택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어만 온택트라고 바꿔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다가 이제는 완전 온택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유통의 흐름은 이제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는 안에서 단단하게 굳혀지고 나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유통이 바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상담실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거 하냐고 했어요. 저 친구가 제가 4년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그쵸? 왜? 그 친구는 처음에 몰랐어. 유일하지 친구니까. 그런데 친구가 본 거야. 저를 봤더니 이 일이 될 것 같으니까 한 거죠. 맞아요.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요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 끝물인 거예요. 그 진짜 사업을 하시는 제 주위에 어떤 분이 부평에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그 스크린 야구장을 만들었거든요. 유일하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분인데 그분이요 그걸 딱 찾았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게 가장 높은 고가에 팔아야지 하고 만든 거였어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목적이야.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서 돈을 벌어야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거의 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최고치에 팔아야지. 최고치에 산 사람은 정말 슬픈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온택트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온택트, 플랫폼 비즈니스, 다단계 다 똑같은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얘기하는 거. 뭘 하라고? 유통에 손을 대라. 유통에 손을 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통에 손을 대서 네트워크, 그물을 짜서 네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이 지쿱이라는 곳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원래 간호사예요. 되게 안타깝네요. 자, 간호사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얘기를 듣고 너무 비전을 느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 수천 개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 꽂히는 회사 혹은 꽂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처음 접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접한 게 제일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을 했을 때 네가 성공할 수 있고 이 일은 너 혼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뭘 해도 상관없지만 너로 인해서 연결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당신이 혼자서 하는 일이고 당신이 혼자 물건 잘 팔 일이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고 내 능력, 너의 능력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리더라고 하면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성공 조건 5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있네. 저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빼고는 있나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이제 보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계시면 아,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한 5가지 성공 조건에 한 개라도 빠지는 데서 일을 하면 특별한 누구만가만 성공을 하지. 어떤 사람? 인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5가지 조건을 무조건 부합이 되는 회사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내 주변 사람이 그런 회사를 갔다? 그러면은 쫙 열교하고 그 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설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 상장. 왜 주식 상장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실천하니까. 주식 나 한 주라도 있다. 주식 한 주도 없어요? 한 주 있다. 왜 뭘 보고 사요? 그냥 딱 침 뱉어가지고 막 사요? 다트해가지고 사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요.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봐요?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던가 그렇지. 그리고 아이템이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회사를 어떻게 알아요? 주식이 올라 있어야 보는 거예요. 찾아가서 벌써 저 미니주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식에 상장되어 있어야 좀 보는 거예요. 그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가게인 것 같지만 개인 회사인 거예요. 사장님이 일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주식은 주식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자기 마음대로 엎치락 뒤치락 할 수가 없어요. 자, 회사 발전 가능성.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주식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세 수익을 받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온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앞으로 50년, 60년 이상을 받아야 돼. 이 회사가 100년 이상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버텨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 상장을 보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체 생산 70% 이상. 아무리 돈을 회사에서 뭐 준다 그래도요. 이 제품이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별로야. 내가 이거를 너무 안 듣는데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돈은 안 주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럼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먼저 좋은 걸 발견했어를 항상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제일 먼저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는. 그쵸? 근데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하고 이 제품은 확실하게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첫 번째 제품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 제품을 선택하시겠어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 확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제품이죠. 그것은 자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막 이렇게 레시피해가지고 만드세요 하는 거랑 나의 손맛으로 유명해 내 손맛으로 직접 만드는 거랑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술력으로 내가 감시 감독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회사들은 자체 생산율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그 모든 회사의 제품 중에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 있잖아요. 아닌 제품들에는 포인트가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소비자랑은 상관없죠.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갈 때 어려울 뿐더러 또 하나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뭘로 보완하는 줄 아세요? 약간의 포인트 몇천 원 소비자 포인트 몇천 원 가는 거예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이탈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몇 명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포인트가 저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법적 보호. 자, 내가 전달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제품의 문제이든 뭐 어떤 회사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변상해 줘야 돼. 박재 리더님 변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되세요?
전 안 돼요. 저 안 돼요. 저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 내 지인이야.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를 탈 때도 보험이 안 된 차는 대포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글로벌 사업. 이거는 별표예요. 자, 이번에 우리 홍정윤 리더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죠. 이거 비즈니스 할 때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 코로나로 이민이 다 닫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홍정윤 리더님은 이민을 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는 지금 회사 세금을 많이 낼 사람만 이민을 받고 있어요. 거기 세금 정책이 몇 프로를 세금을 내는 줄 아세요? 56%를 낸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벌면 560만 원은 세금을 내고 440만 원만 살아야 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럼 회사에서 다 짜져봤을 때 이분은 56% 세금 내고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루비 때 가려고 했대요. 근데 편학권 스폰서님이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1,500만 원 벌어서 800만 원 세금 내면 700만 원으로 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너 다시 일해야 된다. 거기서 더 벌어서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 정도 벌면서 간 거죠. 그럼 2천만 원, 2,200만 원 내도 1,800만 원 살 수 있죠. 넉넉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민을. 멋있죠? 그것만으로도 유산하는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글로벌한 회사인지 꼭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저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들도 다 그렇죠? 외국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올지언정 2년은 캥거루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고요. 단풍나무가 있는 그곳에서도 살아보고 싶고요. 여러 나라 오늘은 그리스 한번 가볼까? 하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글로벌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예요. 요즘 누가 애기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싶어 해요. 유학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데요. 기러기 부부, 왜 기러기 부부 하는 줄 알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이지. 돈이 있으면 다 갈 텐데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홍정윤 리더님 왜 기러기 부부 알아? 같이 갈게요. 거긴 돈 해결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돈이 해결 안 됐으면 남편분은 약국하셨어야 됐겠죠? 그쵸? 굉장히 메리트. 특히 저는 한 30, 40대, 20대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 꼭 얘기해주고 짚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쵸? 외국가 살고 싶죠? 아닌가? 다음에는요. 그럼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럼 한 5년, 한 1년 살아봤다가 여기 1년 살아봤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 살 수 있는 선택권, 삶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게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회사예요. 자, 10년 이상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잘 될지 못될지. 제가 가면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요 항상 새로 생긴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초입 간호사나 직원들 다 뽑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병원 딱 처음 오픈을 했는데 오픈 멤버는요 정말 죽어나요. 모든 회사의 룰과 어떤 규칙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보통 처음에 일했던 사람들은 보통 나가요. 보통 나가요. 파워가 너무 커지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주불등살등 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만들어 가겠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버틸지 어떻게 알고.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0년의 검증 과정을 거친대요. 보통은.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고 안정기를 갖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망할지 안 망할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장 가도 우린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성공 조건에 꼭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유산한 아까 전에 헬스팩만 봐도 제품이 굉장히 좋잖아요. 많이 안 지워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유산한 제품으로 돈을 벌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돈을 번다고 했죠? 연결. 연결. 에어비앤비 아시죠? 네. 내가 해외 여행 갔는데 호텔 말고 좀 개인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어.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싶어. 하면 그 지역에 집을 내놓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거 쉽게. 그 에어비앤비는 집 소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이 플랫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오, 대박이지 않아요? 완전 죽죽이죠, 죽죽. 자, 우버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택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지만 외국은 보니까 택시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버라는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거야. 그 자기가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장소 이동을 할 때 나는 차를 구할 수 없었는데 여기 사이트만 들어가면 손쉽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서 가면 이 차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버라는 회사도 차를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만 그 회사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로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조 단위의 돈을 번대요. 조 단위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뭐 세금과 맞먹는, 1년 세금과 맞먹는 그런 돈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데 보세요. 이거 안 나오죠? 자. 에어비앤비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나 에어비앤비하고 우버하고 유사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헬스팩 아침에 꼬박 하나씩 먹어요. 헬스팩 안 드세요? 헬스팩 드시죠? 헬스팩 하나 드시고 저희 남편도 헬스팩 하나 먹어요. 근데 모든 제품에는 여기 아주 작지만 55점이라는 점수가 있네요. 남편 하나, 나 하나 먹으면 온라인상의 가게 하나를 운영한 거예요.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가게 하나를 돈을 벌 수 있는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거예요. 헬스팩을 남편하고 나 하나씩 먹으면 총 110점이거든요. 100점의 점수만 유지하면 캐시백을 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나도 우버를 사용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버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도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에게 내가 유사한 제품을 먹고 헬스팩을 먹고 좋았던 점을 연결했더니 그도 나도 영양제 마침 필요했는데 그럼 먹어볼래 했더니 이 A라는 사람은 유사나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사 먹은 거죠. 사 먹었더니 그 사람의 점수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먹고 너무 좋은 거야. 친구 한 명 소개 못 하겠어요? 한 명 소개할 수 있죠. 돈을 벌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친구 한 명, 이 사람도 자기 친구 한 명, 이 사람도 자기 친구 한 명. 쭉쭉쭉쭉쭉. 그리고 이 B란 친구도 리셋 다이어트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 피부 되게 예뻐졌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나 이렇게 했는데 몸도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 너도 한번 해볼래? 했더니 나도 마침 뱃살도 좀 빼고 싶었고 몸 좀 건강해지고 싶었는데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너를 보니까 여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요 광고 안 봐요. 옆에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보통 하거든요. 의심이 많아졌대요. 점점 의심이 많아진대요. 자, 이 사람도 그 좋은 경험치를 자기 절친한테 소개 한번 하고 자기 절친한테 많이 소개한 거 아니죠? 네. 한 명씩은 자기 절친한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정말 소개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도요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도 소개하더라고요. 한 명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나는 먹고 A와 B를 소개한 거예요. 경험치를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재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물건을 들고 다니는 판 게 아니에요. 알려준 것 뿐이고 이들은 각자 다 유사나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 먹고 그 포인트가 각자 소개했는데 저 다 합쳐져서 여기 있는 사람 다 합쳐져서 나에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네. 헬스팩만 먹었으면. 그러면 만약에 최미령님 같은 경우는 헬스팩 하나에다가 아이가 있다고 하면 유산균물질, 바이오메가, 프라바놀 C300,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면역 4종,
어른들은 나 돈 좀 아까워 하면 헬스팩을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2번 먹어야 돼,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0점만 맞추면 그 먹고 소개한 모든 점수를 공유해 주는데 4,000점, 5,000점의 점수가 쌓입니다. 점수 쌓이고 계시죠? 그쵸? 그러면은 좌우를 비교했을 때 작은 점수의 20%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유산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심플하다는 거. 점수가 딱 올라왔는데 그 포인트가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제품의 점수의 작은 점수의 20%를 주는데 800달러로 주는 거예요. 1,150원 고정 환율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유사라 보상 플랜의 90%예요. 뭐 보상이야, 뭐 보너스야 얘기하면 길지만 우리는 먹고 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서 진짜 먹을 매니아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그 매니아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나 지금 주급으로 50달러, 100달러 벌고 싶죠? 그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실 일을 하면서요. 한 4개월 만에 40만 원 먹는 걸 공짜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헬스팩을 알아서 소개한 게 아니에요. 코키넛이 뭔지도 몰랐어요. 맨날 물어봐요. 코키넛이 뭐예요? 왜 알로엔진 저 안 넣어주셨어요? 막 이러고 막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경험치를 전달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자, 볼게요. 유산화 보상 플랜을 소개하면서 점수가 공유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적어도 빌더, 내가 가장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건 빌더인 것 같아요. 이 빌더부터 뭐 많은 프로모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퓨처 빌더도 빌더부터 시작이잖아요. 퓨처 빌더는 이 주급으로 200달러를 벌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달러를 벌어가려면 지금 가게 보통 다 3개 있으시죠? 맞아요? 그럼 제가 수수께끼를 내도록 할게요. A하고 1번 가게만 내가 100포인트만 돌리면 1번 가게 하나만 운영하고 200포인트 이상 내가 제품을 사용하면 가게 3개 이상을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몇 점이 올라오면 1번 가게에서 200달러를 받아가는 줄 아세요? 1,000점. 오, 맞아요. 1,000. 맞나요? 그러면 이 1,000이 여기에 1,000 올라가고 이 1,000이 여기에 1,000 올라가고 그러면 좌우를 비교해서 1,000점에 대한 20%는 200달러를 벌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A한테만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요. 그럼 1,000점을 어떻게 올려야지 하면은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일이 쉽냐면요. A를 어떻게 성장시키면 내가 빌더가 되지예요. 그러니까 신윤아 이도님은 이희숙 이도님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고 최미령 이도님을 어떻게 성장시켜 돈을 벌어가게 만들 것인가를 밤낮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두경 이도님 맨날 민혜주 이도님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나 밤낮 고민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A에서 1,000점이 올라오려면 1,000점이 올라오면 이 사람은 직급이 500점씩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죠? 빌리버예요? 빌리버가 뭔지 모르시죠? 자,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A라는 나도 양쪽에서 1,000점이 올라왔더니 빌더가 됐잖아. 그럼 이 1,000점을 양쪽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서도 500점 올라왔겠죠? 이 500점이 A의 좌우에 500점이 올라간 거야. 500점에 대한 20%면 최민영 교님 몇 달러일까요? 500점에 20%. 최선이 얼마예요? 100달러. 100달러면 유선화에선 직급이 빌리버예요. 빌리버. 내가 빌더가 되려면 A랑 B를 매주 100달러를 벌어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내가 퓨처 빌더가 되는 거예요. 쉽죠? 나는 빌더 되는 건 어렵지만 파트너 빌리버 만들어주는 건 쉬운 일인 거예요. 그쵸? 나 500만 원 벌어주게 하는 게 쉬워요? 50달러 벌어주는 게 더 쉬워요? 그쵸?
근데 더 신기한 거 뭔 줄 아세요? 이 A가 만들어준 A 다시와 A 다시는요, 직급이 뭐면 되는 줄 아세요? 쉐어러예요. 쉐어러. A는 내 양쪽에 있는 사람을 $50씩 벌어주는 사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버는 것보다 $50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양쪽에 $50 벌어주는 사람 만들었더니 내가 $100 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양쪽에 있는 사람들 만들었더니 나는 빌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퀴즈 하나. 빌더를 양쪽에 가지고 있는 나는 몇 달러를 벌어갈까요? 400달러. 400. 맞아요. 400이에요. 자, $200 벌어가는 두 사람을 만들면 나는 어치버가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치버. $400, $500 어치버예요. 어치버. 나는 뭐가 될까요? 크게 얘기해봐요. 디렉터? 골드. 골드예요. 이거 돼요? 어치버가 되려면 $400를 벌어야 되잖아요. 400달러에서 $500로 우리 $500를 계산한 거예요. 500달러 벌어간다고 했을 때 양쪽에서 몇 점 올라와 줘야 돼요? 2,500. 제가 오토오도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사인 점수 아닙니다. 2,500, 2,500이 짜지면 나는 어치버가 되는 거잖아. 2,500에 대한 20%는 $500잖아요. 수학 나오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제가 소수점 빼고 공공이 붙은 거니까 2,500에 대한 20%는 500이에요. 500을 버는 사람은 어치버인 거죠. 그럼 이 2,500이 여기 2,500이지만 이 2,500은 여기도 2,500, 여기 2,500은 여기도 2,500. 그럼 5,000점 되죠. 여기 이쪽에 있는 2,500도 여기 2,500, 여기 2,500, 5,000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번 가게에 있는 나는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주 $400를 벌어가게끔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500만 원 벌어가는 건 내가 못하겠지만 $400, 40만 원 벌어가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40만 원을 벌어가면 골드예요.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반대쪽에 이 B라인에 어치버 500달러 이상 벌어간 사람 또 하나 만들었어. 나 뭐 돼요? 루비 700만 원 버는 사람 플러스 800만 원 버는 사람. 자, 반대쪽에 어치버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이게? 에메랄드지. 에메랄드 되는 거예요. 어치버만 4명 만들어도 에메랄드예요? 수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으로 $500 이상 벌어가는 사람을 만들면 에메랄드, 곧 다이아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스폰서님들이 이 어치버를 굳이 골드를 만들려고 더 노력을 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권리소득을 만들기 위해서요. 리더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400 벌어가는 사람 4줄 하면은 나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권리소득 만든다고.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폰서님들은 맨 밑에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를 데리고 $50, $100 벌어가는 일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쵸? 리더님들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50, $100 만들어가는 거를 집중해준다고 하면 리더님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수학적인 걸 좀 얘기하셨는데 이경란 스폰서님과 박정나 스폰서님이 그러셨거든요. 보상 풀 때 이렇게 퀴즈 많이 내요. 왜냐면 넉넉히 이해를 너무 못한다고. 이해를 시켜라. 숫자 앞에서 자유롭게. 500달러 검색이 되는구나.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빌더 양쪽에 2명 죽으면? 빌더 양쪽에 2명이면? 어치버 양쪽 2명이면? 골드. 뭐? 아니 외운다고.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자,
숫자 나왔으니까 머리가 조금 멍했을 텐데 깨시고요. 이것으로 사무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